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에이징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첫날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느낀 바로는 한 3일 정도? 좀 오래 듣긴 했지만 한 3일 정도 들으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소리가 괜찮은 소리네? 이렇게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솔리학 조차장 조팀장입니다. 팀장님, 네. 오디오 기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 그렇죠. 이어폰, 뭐 헤드폰 이런 포터블 기기 있죠. 포터블 앰프나 뭐 이런 거. 뭐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썼죠. 예전에.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상당히 예전 일이라서 뭐 아이리버 그 하드디스크 들어가 있는 이제 그 MP3 플레이어랑 그 아스테렌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스테렌컨 나오기 전에. 예, 아이리버 브랜드로 나올 때. 아이리버로. 그때 이제 그걸 쓰면서 뭐 외장형 헤드폰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외장형 헤드폰 앰프. 뭐 지금은 다 이제 없어진 회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써본 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딱 한 번 썼었고 옛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3.5파이 출력 그리고 3.5파이 입력으로 그 헤드폰 앰프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제 유선 이어폰을 꽂고 들었었는데 큰 체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머니에 뭔가를 넣었는데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이런 기기랑은 안 맞나 보다. 그때 확실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감에 진심인 사람들은 주머니 안 들어가고. 맞아요. 더 컸어. 제가 썼던 건 당시에 한 요만한 작은 기기였는데 진짜 큰 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지금 나오는 것도 뭐 이제 일본 제품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그냥 묶으라고 전용 그 고무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맞아요.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크게 사실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 이 이야기를 왜 굳이 고르면서 말씀을 드렸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제품의 브랜드가 사실 이쪽 포터블 기기 쪽에서는 아주 강세를 띠고 있고 뭐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 뜨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브랜드는 이어맨. 이어맨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름은 트라듀토. 뭐라고 읽어야 되죠? 트라듀토인가요? 트라두토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가? 트라두토는 좀 딱딱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트라두토인지 듀토인지 모르겠는데 트라듀토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트라듀토. 이어맨에서 출시한 트라듀토 DAC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기 전에 지금 잠깐 정신이 제가 살짝 나가서 제품을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팀장님의 시그너처 액션으로 한번 우리 제품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제품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이어맨 트라듀토 제품이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맨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어맨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이커예요. 근데 이게 그 신생 브랜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우리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우리스라는 브랜드 창업자인 밀로미르 트러시치라는 분이 이제 포터블용을 겨냥을 해가지고 약간 그 서브 브랜드 개념으로 서브 브랜드 개념으로 이제 런칭을 한 브랜드가 이어맨이라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서브 브랜드라기보다는 하이파이 쪽과 이제 포터블용으로 그쪽으로 이제 분리가 그렇죠. 확연하게 이제 선을 긋고 회사를 이제 따로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포터블용으로 나오는 소형 제품들 보면은 최신 칩이나 이제 최신 기술만 집어넣어가지고 그 소리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회사들이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어맨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브랜드의 그 베이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다 보니까 소리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는 이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제품 생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유럽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립이 다 이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유럽 어디죠? 세르비아요. 세르비아. 트라듀토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어인데 그 번역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니까 이제 그 두 개를 변환시켜준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어맨이라는 회사는 저는 뭐 오리스로 알고 있는데 아우리스죠. 그 세르비아에 있는 아우리스라는 회사에서 그 밀로미르 트로시치라는 그 창업주가 철저하게 딱 구분을 짓고 하이파이 쪽은 이제 아우리스 포터블 기기 이쪽은 이제 이어맨으로 분리를 해서 하는 건데 제품 개발 능력과 뭐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종합 오디오 메이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약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관이나 사이즈가 좀 큰 제품들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강한 것 같고 이어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트렌디하고 소형으로 디지털화된 제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어맨이라는 브랜드를 딱 들었을 때 난 헤드폰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앰프들도 쓰는데 얘네가 뭐 이렇게 유명한 게 있나?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보니까 이어맨에서 출시한 TR 앰프랑 그 제나이저 HD 600 헤드폰 아시죠? 이 두 가지의 매칭이 사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 국내에서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반응을 보면은. TR 앰프나 말씀하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제품입니다. 아, 이거는 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칭찬했던 매칭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트라듀토 외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150, 30, 150mm. 약간 정사각형인데 사이즈는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돼 있고요. 전면부터 보시면은 이제 리모컨 수신부가 있고 전원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OLED 디스플레이, 두 개의 이제 인풋 변경 버튼이 배치돼 있고요. 후면을 보시면은 전원을 꽂는 전원부가 있고 블루투스 안테나 커넥터, USB 인풋, 옵티컬 인풋, 코엑시얼 인풋, RCA 아웃풋, 4.3mm 밸런스 아웃풋. 이게 약간 특별한 단자인데, 그러니까 요 이제 밸런스 단자가 이제 요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팀장님 지금 옆에 있는 리모컨 있죠? 한번 리모컨 한번 보여주세요. 리모컨이 되게 작고 귀엽지만 상당히 크기에 비해서는 뭐 질감도 아주 우수하고 이거 무게감도 제법 있어요. 같은 재질이에요. 네, 맞아요. 묵직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컨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 제품을 저희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봤다 하시게 되면은 저 리모컨을 보시면서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해외에서 봤던 거랑 리모컨이 좀 다른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은 초창기에 나왔던 거는 이 트라듀토 전용 리모컨이라서 버튼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모델은 CH 앰프라는 제품이랑 같이 통합을 한 통합 리모컨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착오 없으셨으면 바라겠고요. 윗부분이 이제 앰프부고 밑에 부분이 이제 DAC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외관 설명할 때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4.3mm 밸런스 아웃풋 이 부분 관련돼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집중 탐구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해외에서의 뜨거운 반응입니다. 2022, 2023 A사 어워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독립적인 수상은 아니에요.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매품으로 이제 헤드폰 앰프랑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제품이 있어요. 이제 같은 사이즈로 이제 탑을 쌓을 수 있게 만든 제품인데 그 시스템이 이제 A사 어워드를 수상을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가장 소리의 핵심 부분은 이제 DAC다 보니까 트라듀토의 성능도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A사 어워드라는 거는 가전제품들, 뭐 카메라,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써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약간 다른 어워드랑 다른 게 이거는 그 A사라는 곳이 그 잡지사들의 모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문 잡지사들의 모임인데 전문 잡지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인기 투표 이런 게 아니라 뭐 모든 잡지가 보면은 그 이슈마다 이제 뭔가 특집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하는 잡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제품을 이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디오 분야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A사 어워드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이파이 로즈 RS150B 제품이 있겠죠. 그 제품도 당시에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수상을 했었죠. 카테고리별로 종류가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헤드폰 앰프였나요? 이게 그 상 받았던 게? 헤드폰 앰프 시스템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수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리뷰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해외 쪽 리뷰를 좀 많이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그 리뷰어들이 이제 말하는 코멘트가 있어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 부분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그 크기 재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얘가 무게를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네모네모하고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은근히 무겁거든요. 이제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뭐 겉에 셰시를 포함해서 안에 뭐 물량 투입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셰시가 무게가 제일 뭐 핵심이잖아요, 이 제품에서는. 근데 이게 셰시를 보면은 만져봤을 때 질감도 굉장히 우수하고 무게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거 제법 되게 묵직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사이즈 제품들은 이제 가격대가 이제 보통 보급형이 많다 보니까 잘 안 쓰는 방식인데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체가 다 한 덩어리예요. 바닥에만 이렇게 나사 4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맞아요. 나머지 부분이 다 이제 통 알루미늄으로 절삭 가공이 돼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좋아하는 통 알루미늄 절삭 가공. 그럼요. 리모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진짜로 보시면 되면은 이 위쪽 보면 상판에 음각 처리 있죠. 이 음각 처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한 가지 불만스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4.3mm 밸런스 케이블의 불만 그리고 헤드폰 출력단의 부재 요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하는 그 리뷰 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헤드폰 출력단 출력단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저도 사실 이 4.3mm 밸런스 출력단 저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단자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단자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왜 그럼 여기다가 그냥 밸런스 XLR 단자를 넣지 왜 이걸 넣었느냐 이런 식으로 저도 의심을 했는데 뭐 만든 제작자 자체가 이제 크기 사실 여기에 밸런스 단자 들어가게 되면은 크기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테고 그 설계자의 분명 어떤 의도는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 헤드폰 출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헤드폰 시스템에서 이제 DAC만 따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헤드폰 출력은 당연히 안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밸런스 단자 같은 경우에도 요거 뒷면 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밸런스 단자가 들어갈 일단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DAC 같은 경우는 무슨 소스 기기를 보면은 밸런스 출력이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이제 아예 엔트리급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 이제 밸런스 단자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 단자도 오디오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뭐 진짜 풀 밸런스다 아니면 그냥 뭐 가짜 밸런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트라두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인 설계는 풀 밸런스로 설계가 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려있는 그 밸런스 단자도 풀 밸런스 단자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제품 디자인상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밸런스 그 단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풀 밸런스 설계로 되어 있는 고급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DA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 창업주도 상당히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이따가 말씀은 드릴 건데 일단 밸런스 단자, 밸런스 설계 다 하고 XLR 단자를 뺀 게 아무리 봐도 이건 사이즈 맞추려고 그쵸. 무조건 됐고 이걸로 달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소리적으로도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DAC 칩이 ES9038 Q2M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 제작자의 고집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작고 깜찍한 디자인이에요. 얘가 보게 되면 뭐 디자인도 사실 되게 이쁘긴 한데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전면에 보게 되면 지금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게 OLED예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좀 비춰보자면 굳이 여기에 OLED를 넣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 게 이 트라지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로 어떻게 보면 보급형 사이즈로 나온 건데 최고급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샤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통알루미늄 깎아서 이 사이즈 만드는 회사 별로 없죠. 이 리모컨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회사 별로 없는데 없어요. 액정도 지금 O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부품을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보기엔 디자인팀이 약간 CEO 산하 바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그룹 있잖아요. 왜 다른 팀이랑 파워게임 했을 때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나 미스터 트로시치? 맞나? 나 미스터 트로시치한테 잃을 거야.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아무래도 원가 상승에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선정한 데 있어서 좀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OLED 자체가 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됐나? 근데 이거는 다가서기 나름이에요. 제 생각에는 소형 사이즈로 되어 있는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선물 같은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OLED를 제가 잠깐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보기 편해요.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확인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신성 좋고요. 뭐 어찌됐건 OLED는 들어가서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생각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 장점파예요. 저는 이렇게 뭐 하나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알차게 만든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저도 물론 봅니다. 디스플레이가 들어서 좋아하는데 OLED를 넣어서 굳이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분명히 오를 텐데 좀 저렴한 걸 넣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렴한 거 넣었으면은
또 저렴한 거 넣었다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이엔드라는 거는 그냥 뭔가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야죠. 네. 제가 잘못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ES9038 Q2M 칩 탑재입니다. 네. 이 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9038 같은 경우에는 ESS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제일 최신 현행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 Q2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력 소모도 적고 이제 그 다양한 브랜드에서 메인 라인업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DAC 칩이고요. 사실 이 DAC 칩이라는 게 요새는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스펙상으로는 다 굉장히 좋아요. 그 지원하는 비트레이트나 PCM, DSD 다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스펙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뭐 뒤에 프로칩을 굳이 왜 안 쓰고 Q2M을 썼냐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제조사마다 약간 좀 그 설계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DAC 칩이 소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굉장히 그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DAC 칩 자체가 소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DAC 칩 외에 이제 사실 아날로그 단위 좀 오디오 좀 아시는 분들은 더 아실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DAC를 만들어 놓고 어떤 DAC 칩을 썼다고 아예 안 밝히는 경우도 많고. 아, 맞아요. 예. 네. 말 그대로 얘는 그냥 순수하게 엔진일 뿐이에요. 이만큼의 스펙을 충족할 수 있는 엔진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튜닝을 할지는 내 맘이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이제 의도하는 바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단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9038 Q2M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채택했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쵸. 뭐 음질적으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 리스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검증된 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날로그 단으로 이제 원하는 사운드를 튜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재해석을 하자면은 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 8단 기업이 뭐 7단 기업, 뭐 예. 6단 기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8단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 기업이 세팅을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예.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예. 막연하게 9038 Q2M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 Q2M 칩을 써서 어떻게 아날로그 사운드 튜닝을 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도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저의 경우를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DSD 음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9038 Q2M이 들어갔던 뭐 9038 프로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차라리 예. DAC마다 그 아날로그 출력단 튜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는 게 더 좋은 게 예. 저는 어차피 제가 집에서 어떻게 재생을 하든 24비트 음원도 사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플랫 음원 예. 16비트에서 거의 95% 이상 되기 때문에 99%이기 예. 때문에 제 입장에서 사실 9038 프로가 들어갔다 하면 그냥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내가 이거는 뭐 이러진 않아요. 사실 근데 9038 시리즈에서 이제 Q2M이랑 프로랑 보게 되면은 지원되는 스펙은 비슷한데 네. 이제 뭐 THD라든지 그렇죠. 이제 정밀도에서 이제 소리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등급의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설계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풀 사이즈로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하게 되면은 뭐 극한까지 THD를 끌어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고급형 칩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Q2M으로도 충분한 이제 스펙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나온 건데 ESS 테크놀로지 칩을 쓰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DH 제조사들은 거의 다 이제 이 칩을 쓰는데 소리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ESS 테크놀로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잖아요. 있죠.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ESS 9038 Q2M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다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다 다르게 되는 거고. 맞아요. 네. 또 요새는 이제 뭐 아까 자동차 얘기를 드렸지만 자동차 브랜드도 이제 통폐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이제 다른 브랜드로 나오는 그런 제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차가 만약에 뭐 엔진이든 뭐 미션이든 공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은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9038 Q2M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만회를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건 9038 프로 칩, Q2M 칩은 나쁜 칩은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해야 될 칩이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프로 칩이랑 뭐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프로를 왜 안 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쵸. 뭐 그게 그렇게까지 이 사운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작사 측에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DAC는 칩에서 지원을 하는 필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필터라는 게 그 솔직히 소리에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는데
이퀄라이저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디지털 파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소리의 파형을 만드느냐 그 부분에 관련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칩셋마다 뭐 AK 사면은 AK사에서 지원하는 필터가 뭐 몇 가지가 있고 ESS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필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은 DAC 브랜드들이 그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필터를 뭐 롤오프 이런 거를 맞아요. 선택을 해가지고 원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그런 기능이 없어요. 굳이 여기 액정까지 달아놓고 왜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없앴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디자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사의 제작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굳이 밸런스 단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이즈로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같은 칩을 썼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메뉴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굳이 빼고 이렇게 한 가지 튜닝을 한 거는 이 사운드가 내가 원하는 사운드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제작자, 설계자가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나는 정말 이 제품을 쓰는 분들이 이 사운드에 들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이걸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철학이 좀 많이 묻어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FIR 필터라든지 뭐 DSD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사실 잘 안 건드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을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필터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자기만의 사운드를 찾는 것도 즐거움이긴 한데 근데 사실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서 튜닝을 해놓은 사운드를 좀 신뢰하는 게 사실 유저 입장에서 더 편리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 부가 기능이에요.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지금 여기 제품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안테나가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 안테나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보통 블루투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코덱에서 보면 AAC랑 SBC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추가로 aptX, aptLL, aptX HD까지 지원이 돼요. 스마트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개발자 모드에서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개발자 모드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코덱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폰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폰은 일단 aptX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AAC를 주로 쓰니까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뭐 소소한 재미가 될 것 같고 들어가 있는 블루투스 버전이 5.1이에요. 블루투스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제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좀 더 안정적으로 페어링이 되고 하드웨어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음질이랑 사실 크게 연관되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블루투스 5.1이 약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력 소모가 많이 줄었어요. 전 버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제 전원을 공급받는 제품에서는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회로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최신 블루투스 5.1 코덱을 사용을 해서 그 다른 회로에 영향을 최대한 적게 미치면서 이제 편리성을 그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5.1 버전이 들어간 블루투스 칩을 장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뭐 aptX라든지 aptX LL이라든지 뭐 최신 코덱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스펙이 좋기 때문에 뭐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뭐 영상과 음성에 이제 싱크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면 이제 레이턴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딜레이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인 게 aptX LL인데 최신 그 스펙들이 다 지원이 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음질까지 고려한 그런 블루투스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수로 aptX LL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aptLL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풀 디코딩.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타이달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길 만한 소식이긴 해요. 이제 뭐 MQA 풀 디코딩도 되고 그리고 코브즈 고해상도 재생도 지원이 돼요. 그런데 팀장님 혹시 코브즈 쓰세요? 저 코브즈 쓰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일단 이 제품에서 지원하는 뭐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코브즈 고해상도 재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MQA 풀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엑스목스 16코어 칩 뭐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DAC에서 USB 입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엑스모사에서 개발한 이제 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XU216이라는 모델이고 이건 네. 16코어 모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8코어 모델도 있는데 좀 더 이제 고급형 하드웨어를 탑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뭐 MK 처리도 가능해지고 네.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이제 그 높은 스펙으로 그 신호가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저희가 마련한 집중 탐구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네. 아까 뭐 OLED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품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우선 뭐 THD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WIMA, 위마 커패시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디오에 좀 뭐 자작이나 이런 식으로 부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이런 대형 제작사에서는 단가 때문에 많이 사용을 잘 안 해요. 이거는 고급 제품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칩에 비해 가지고 더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MELF 일단 전 멜프 저항이라 그러는데 네. 멜프 저항도 사용을 했고 OP앰프도 OP1642가 들어가 있고 네네. 지금 이 제품은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최상 그레이드의 이제 모든 부품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USB 단을 받는 그 칩도 XU216 상급 제품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부품들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물량 투입이 완벽하다. 아 그렇죠. 아주 쉽게 결론이 나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물량 투입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다만 물량 투입이라는 말을 처음에 하느냐, 예. 나중에 하느냐, 그 차이죠. 네. 그리고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듣고, 물량 투입이 정말 좋다, 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저도 그러니까 스펙을 세세히 보면서, 정말 물량 투입이 완벽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제 마련한 집중 탐구는 이제 끝이 났는데, 끝이 났으니까 예. 청음을 하러 가야겠죠?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집중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품 청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오늘 매칭 시스템부터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 매칭되는 기기들은 먼저 소스 기기, 예. 하이파이 로즈 RS250A, 네. 스피커는 NHT C3, 예. 앰프는 레가 브리오, 예. DAC는 오늘의 주인공인 이어맨 트라디토 예.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음원을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원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RS250A는 그 DAC를 쓴 게 아니라 이제 트라두토 USB 단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그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보통 PC를 연결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로즈 제품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RS250A를 트랜스포트로 사용을 해서 이 트라두토 DAC를 연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시스템을 제가 꾸민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꾸민 시스템이었고요. 맞아요. 예, 앰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프 사이즈 레가 브리오, 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NHT C3. 네.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모두 올 블랙이 됐는데 굉장히 심플한 블랙 컬러로 단촐하면서도 소리 내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저희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만족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청음을 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듣고 왔습니다. 예.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느낀 바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일본 제품 중에 티악 DAC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약간 사실은 약간 티악 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티악 DAC를.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다른 외장형 DAC를 들었을 때는 그 DAC로 인해서 뭔가 돌출되는 자기들만의 그 소리가 해서 뭔가 그 포커스를 잡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특징. 얘는 사실 뭔가 확 와닿는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확 와닿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스피커로 따지면은 탄노이 제품. 탄노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리 자체가 사실적인 소리잖아요. 뭔가 예.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사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약간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다른 DAC들은 얘는 이게 좋구나 저게 좋구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느꼈던 부분 정리를 하자면은 자연스러움, 좀 사실적인 예.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DAC를 사실 제가 집에서도 좀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좀 오래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처음에 듣고 확 이 소리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식의 비유를 해보면은 MSG 있잖아요. 그렇죠. MSG가 일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천연, 네. 최상 등급의 천연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소스들 들어보면은 오히려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네. 더 정교하게 들리고 더 화려하게 들리고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편안하고 괜찮은 소리네? 첫 느낌은 솔직히 좀 그래요. 네. 근데 오래 들으면서 이게 뭔가 저도 이제 리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비판적으로 들어봤어요. 네. 분석적으로. 아예 저렴하게 만든 제품이라서 뭔가 뭐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들어봤는데 솔직히 말해 흠을 잡으려고 막 이어폰으로도 들어보고 네. 막 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들어보고 많이 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정말 이 사운드를 원해서 이거를 목표로 해서 튜닝을 했구나라고 느낀 게 사실 흠이 없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심심한데 이게 뭔가 소리가 뭐가 떨어져서 심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실제 소리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같으면서 이게 뭐 소리가 더 날카롭거나 더 화려하거나 실제보다 더 넓은 무대가 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오래 들어도 부담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정말 최고급 예. 뼈다구를 구해서 예. 그러니까 별도의 MSG 없이 그걸 막 푹 구워낸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약간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게 저희가 짜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대본이 없다는 증거이기죠. 네.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국이 우려봐야지 소금 안 뿌리면 사실 맛이 밍밍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약간 그래요. 굉장히 좀 들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들어도 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겠는데 단점 없어요. 장점은 사실 장점을 뭔가 첫 느낌부터 빡 오는 그런 강렬함은 없지만 들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에이징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첫날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느낀 바로는 한 3일 정도? 좀 오래 듣긴 했지만 한 3일 정도 들으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소리가 괜찮은 소리네? 이렇게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도 사실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고 하면은 애초에 저희가 이 제품을 리뷰를 시작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소리가 어떻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소리가 자극은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약간 포근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사운드고 중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소리는. 음색 같은 경우에는 밝거나 어둡지 않고 중립적인 성향이고 소리의 디테일은 오래 들어도 자극이 적은 그런 정도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말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예, 저는 이거 테스트해보면서 사실 굉장히 만족을 했던 게 정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앰프가 순수 아날로그 앰프다 보니까 따로 소스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무슨 뭐 DAC, 블루투스 여러 가지 연결을 했었는데 하나로 해결이 다 돼요. 그런 뭐 강력한 장점이 있죠. 네네. 네. 제품 청음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들었던 시스템에서 음원지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80년대 이제 팝 음악들 그런 게 궁금해서 좀 들어봤는데 저는 아마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안 나갈 텐데 라이오넬 리치 앨범 음악들이 뭐 Say You Say Me라든지 뭐 헬로 같은 곡들이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스피커 특성도 한몫을 크게 했다고 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들었던 음원 중에 사실 되게 좋았던 게 시원시원하게 쭉쭉 뽑아갔던 그런 것들 중에서는 메가데스 형님의 그 심포니 오브 데스트럭션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조조의 기묘한 오디오 모험 이어맨 트라이토 DAC 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